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그렇고요. 예, 인선 문제 좀 시끄러워요 또. 이제 그 주요 당직자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사무총장의 조승래, 정책위 의장의 한정혜, 둘 다 중립선양, 탕평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승래 의원은 뭐 약간 중립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에서 이제 정치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뭐 대변인도 하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또 대변인도 하고 해서 중립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책위 의장의 경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제 문재인의 기환이다. 문재인의 민주당이 돌아왔다. 제가 뭐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문재인의 민주당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이낙연의 민주당이 돌아왔어. 이거 보세요. 이 화려한 인물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정혜, 사무총장 박광온, 수석 대변인 최인호. 그냥 화려하죠, 면면이? 이게 이제 2020년 총선 끝나고 이낙연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초대 정책위 의장으로 한정혜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그 유명한 박광온,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수석 대변인 최인호도 부산 쪽에 이제 문파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한정혜 이낙연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정청래가 수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왕수박이 아니다 그러고 막 수박 들고 뭐 정청래 지지자들도 왜 정청래한테 수박이라고 네거티브를 하느냐 뭐 악마화를 시켰다. 아까 뭐 나시나 기자라는 분 제가 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니 이거 뭐 저기 정청래를 수박이라고 뭐 악마화를 했다 뭐 이런 비난을 했잖아. 근데 이게 악마화예요?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잖아.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을 정청래의 정책위 의장으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정책위 의장 한정혜 임명. 정청래호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한정혜 내정 임명했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 뚜껑 열리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요 여성분, 요 여성분이 한정혜 의원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왜 이거 슬픈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을까요? 이 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아니 바로 돌아오는데? 이게 뭐 전해처리 문제가 아니라 이낙연 사람들이 그냥 바로 돌아오는데? 물론 뭐 한정혜 의원이 환경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뭐 이낙연 사람이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좀 남다르긴 하죠. 이낙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했고 뭐 이랬으니까 당연히 뭐 그 문재인 사람이지. 그래서 그냥 문재인이 돌아왔다. 뭐 이낙연까지야. 이낙연은 이미 뭐 탈당을 한 마당이니까. 근데 이때 이낙연한테 붙어갖고 정책위 의장하던 사람이 금이 환영했네. 정청래가 당대표 되니까. 바로 금이 환영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저기 그 뭡니까? 특위 3대 개혁 특위 TF를 구성을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이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 다음에 그 언론 개혁, 이 3대 개혁을 추석 전까지 이제 지금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그래갖고 이제 당대표 되려고 좀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석 전까지 가능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벌써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고 뭐 들어눕고 난리가 났는데 참 뭐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늘 그거 뭐 결국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죠? 방송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제 입법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일정대로 될지 저는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3대 특위위원장에 검찰 특위의 민영배 예 방송 특위의 언론 특위의 이제 최민희 뭐 이분들은 뭐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고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난 대선 때 그 2023년 대선 때 22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친문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광주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콘서트에도 이제 가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한 자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친문 뭐 최민희 의원이야 뭐 유명한 이제 명문계죠. 한사랑님 정청래 지지한 의원들 중에 임명하려니까 둘러봐도 인재가 없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그죠? 최민희 의원이야 뭐 당연히 등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백혜련 의원도 또 대표적인 또 친문이에요. 백혜련 의원 이게 참 파면 팔수록 낙지가 나와.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기 대선 때 뻘 바꿔가지고 낙지 잡았나봐. 낙지부동. 아니 파면 팔수록 낙지가 나와. 이낙연, 백혜련, 이탄희 후원회장 맡아 당내 세력화 시동.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낙연 총리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총선 영입인재 10호인 이탄희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과 이탄희 변호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 현역 검사 시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맞서 사직을 하셨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사법개혁을 위해 애쓰신 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을 신념으로 보여주셨고 민주당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주셨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자, 이낙연이 이제 그 후원회장을 맡은 정치인이 총 10명이었다고 그래요. 강훈식 의원도 있었네. 강훈식 실장도. 강훈식, 김병관, 김병옥 등 8명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백혜련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파도 미답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백혜련 의원이 뭐 낙지파다 이건 아니에요. 뭐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 뭐 김병욱 의원 같이 친명계로 알려진 뭐 이런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이제 뭐 후원회장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꼭 낙지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친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친문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당직자로 등용된 사람들이 조승래 의원도 중립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친문 성향이 있는 분이고 뭐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까지 했으니까 뭐 친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뭐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다 친문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경태 의원이 뭐 국민주권위원회인가? 뭐 장경태 의원이 이제 가방 모치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등용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지금 당직자 인선 발표를 했는데,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뭐 당평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박찬대를 지지했다고 그래서 뭐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끝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인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친문 일색인 거야, 지금 친문 일색. 친문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친문의 부활이다. 제가 정청래 당대표 만들기는 친문의 당권 탈환 작전이다. 친문의 부활 작전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이러니 우려를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당직 인선을 하는데도 이렇게 친문 일색으로 당직 인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대표가 되자마자 친문으로 당을 싹 지금 탈바꿈 시키고 있잖아. 그럼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들을 등용하겠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겁니다. 저는 뭐 60% 아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크게 세 부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한 부류는 친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지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문재인이 더 좋아, 조국이 더 좋아,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이제 친문입니다. 예. 이분들이 한 3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명이 있죠. 이분들은 변방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한 38%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은 뭐냐 하면은 명문 당원들이 있어, 명문 당원들. 그러니까 명문 당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관여층인 거예요.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오늘 뭐 전해들은 얘기인데, 어떤 당원분도 정청래한테 투표를 했대. 예, 그래서 왜 그 정청래를 찍으면 되냐? 친명인 박찬대를 찍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원인데, 아니, 정청래도 친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민주당을 손금처럼 보시는 이런 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최한웅 TV 시청자가 뭐 많아야 지금 뭐 3, 4천 되는 거잖아요. 3, 4천 명 와가지고 매일 방송을 보는 거야 지금. 이분들이 제가 지금 뭐 조회수가 3만에서 4만 정도 많으면은 3만 4만 정도 나와요. 그 민주당 당원들이 120만인데 120만 정도가 되는데 최한욱 TV를 그 중에 보시는 분들은 3만 4만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매불쇼하고 뉴스공장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러니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는 극소수의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 정도가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뉴스공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친명이다, 정청래가 방송에 나와서 친명이다, 또 다른 뭐 출연진들이 나와가지고 야 정청래도 친명이고 박찬대도 친명이다, 그러면 다 친명인 줄 아는 거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의 절반 정도는 언제 입당을 하신 분들이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때 입당을 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 이분들은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 새로 입당한 절반 정도의 당원들은. 그럼 이분들은 정청래가 친명인지 친문인지 뭔지를 몰라요. 정청래가 과거에 한 짓을 몰라. 이번에도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잖아. 정청래가 그 MBN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싫다고,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그게 방송에서 다 나간 건데도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도 모르는 분이 더 많아. 그걸 김어준이 만약에 과거에 정청래가 방송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틀었다, 그랬으면 발칵 뒤집혔죠.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막 그 한 달, 두 달 동안 난리를 쳤지만은 민주당 당원 중에 정청래가 종편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싫다고 얘기했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민주당 당원 중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도.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저는. 정청래한테. 친문이, 그러니까 양두구육 한 거죠, 한마디로. 양두구육 한 거잖아요. 개머리 걸어놓고 양고기 파는 거 아니야, 지금.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 거 아니에요. 친문인데 친명인 척하고 뭐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도 친명이고 박찬대도 친명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청래가 하고 2년짜리는 박찬대가 하고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양두구육이라는 건 알고 보니 친문인 거예요. 알고 보니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인선한 걸 보세요. 친명 간판 걸어놓고 친명이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이재명과 한몸이다 그랬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주목받던 그런 정치인들이 누가 있어 지금? 정책위 의장은 이번에 박성준 의원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박성준 의원이. 제가 이재명의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박성준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겠죠. 예. 푸름선님, 청래가 판도라 나와서 그냥 싫어요. 이런 팩트를 털보 동영이가 일찌감치 차단해서 쩔금자들 만든 겁니다. 응원봉 든 200명 시민들과 키세스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몰라. 이거 언론에 쓰는 거 보세요. 언론에서. 한국일보. 다 친문 뽑아놓고 중립 성향의 탕평 인사다. 예?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을 정책위 의장으로 앉혀놨는데 그럼 기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청래 초대 정책위 의장,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 한정의 임명, 내정 이렇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정청래 사무총장 조승래, 이낙연의 정책위 의장, 한정의 내정 이렇게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이거 다 친문 인사들인데 그러면서 무슨 이재명과 정청래가 한 몸입니까? 김대현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거짓말이네. 사기친 거예요. 사기 경선이었어. 이번에 사기 경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미디어 권력을 누가 지느냐. 예?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님은 본인 채널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재명 TV가 구독자 수가 김어준 못지 않죠. 이재명 TV 구독자 수가 김어준 못지 않습니다. 거의 200만 가까이 되죠. 지금 한 170만? 18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김어준이나 유튜버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메시지를 본인의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정승은님, 일단 우리 짜비님들 하루 한 명씩이라도 구독시키기 운동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저는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이런 김어준과 똘마니 유튜버들 하는 대로 놔뒀으면은 대한민국 역사 크게 바뀌었을 거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은 지난 당원대회 때 정봉주가 치고 나갔을 때 치고 나갔을 때 김민석을 1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1위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당대회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근데 김어준이 과연 김민석을 밀어줬을까요? 이동영이 김민석을 밀어줬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상황은. 그때도 정봉주 밀었고 근데 정봉주가 나중에 하도 사고를 치니까 이것들이 손절한 거지.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번에 정청래 밀듯이 대형 유튜버 애들이 정봉주 밀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자, 이 판을 뒤집어 엎은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왜 표가 안 나오지? 이거를 해서 판을 뒤집어 엎은 거야. 즉 무슨 얘기냐?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미디어 채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가 낙마하고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우리가 내란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거지.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두 번째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계엄의 밤 그날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요.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윤석열 계엄은 성공했습니다. 그죠? 윤석열 계엄은 성공했어요.
유튜브가 없었다라면. 그렇죠? 계엄을 막아낸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 늦은 밤에 여의도로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여의도를 둘러싸고 계엄군들을 막았어요. 계엄군들을 우리 시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걸 우리 시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시민들이 하나도 없었다. 시민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연평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시민들이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국회로 모일 수가 있었어요? 이재명 TV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재명 TV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TV가 없었으면은 못 모여요, 못 모여. 자, 김어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도망갔어요,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김어준, 이동영, 뭐 이동영은 방송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의도로 좀 모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어준은 지살자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동영이랑 뭐 이런 친구들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방송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어준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지. 10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러면 김어준이 도망간 상황에서 이재명 TV가 없었으면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대로 계엄이 성공한 거야. 뭐 저도 그날 새벽까지 방송을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국회로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명이나 모여요? 이재명 TV가 15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을 열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TV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김어준은 도망가고 우리는 뭐 공중파, 뭐 KBS, MBC는 다 장악됐고 뭐 종편에서 시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이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미디어가 그 이재명 TV가 이제 뭐 이재명 TV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재명 TV라는 어떤 제동장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디어 균형이, 미디어 권력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거예요. 김어준 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상황이 됐어. 없어요 지금.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제동장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세무민 사기질이 가능한 거예요. 사기질이. 친문이 친명 가면 쓰고 당대표가 되고 우리 당원들은 뭣도 모르고 정청래가 친명인 줄 알고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당대표 되자마자 가면 벗고 친명 인사들, 친문 인사들 다 당직자로 뽑아가지고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고. 근데 아무도 이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이 지금 당직자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저처럼 분석한 채널이 있습니까?